请记得点赞和点击订阅我的频道，并分享和你的朋友。谢谢。 안녕하세요. 녀엘 유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HSK 4급 작문 파트 1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발자국입니다. 단어 뭐죠? 관, 닫다, 끄다, 잠그다의 뜻이에요.窗户, 창문이에요. 경성인 거 조심하시고요. 문제 봅시다. 你关了吧窗户嘛. 자, 주어. 인식되면서 주어일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자, 마는 맨 끝에 쓰여요. 그러면은 바자가 있으니까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는 수로 앞에서 부사어로 쓰인다. 자, 바자구의 용법. 바, 목적어, 수로, 기타 성분. 다 나왔죠. 그래서 你把窗户关了吗? 문 닫으셨어요? 창문 닫으셨어요? 러마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완성에 대한 확인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창문을 닫으셨어요? 라고 든 게 이게 정답이에요. 문법 내용 살펴보기로 하죠. 바라는 거, 바자구죠. 그쵸? 전치사 바와 그 목적어, 중국어의 전치사는 목적어가 필요해요. 이게 앞에 쓰였으니까 부사어로 쓰인 거죠. 수로 앞에 쓰였으니까. 동사 수로문으로 동작을 통해 이 바의 목적어가 변화, 영향, 결과 등이 나타나. 이 바의 목적어의 변화, 영향, 결과 등이 나타나도록 하는, 강조하는 문장을 바즈쥐, 바자구라고 그러죠. 자, 바자구의 형태 봅시다. 주어, 부사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바 있어야 하고, 목적어 있어야 하고, 동사 있어야 하고, 기타 성분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타바, 지단, 칠러, 기타 성분 있죠. S, 전치사 바, 전치사의 목적어, 수로, 기타 성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부사어는 어디에 놓이느냐? 부정부사, 뿌나 메이죠. 조동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들은 전부 다 바 앞에 놓인다. 자, 부정부사, 조동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들은 전부 다 어디 앞에 놓였다? 바 앞에 놓였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다른 부사어들은 수로 앞으로 놓이면 돼요. 그 다음에 바자구의 기타 성분 꼭 와야죠. 가능보호를 제외한 보호. 동태조사 러, 동태조사 저, 그 다음에 목적어. 이 경우에 목적어요. 다바밍즈, 까우수어. 동사 뒤에 목적어가 와 있는 특수한 경우죠. 그 다음에 동사의 중첩 형식이 와 있다. 바자구의 서술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뒤에 기타 성분을 가져야 한다. 라는 거 기억해 두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문제 봅시다. 니 인식냄새가 주어고 많은 어기조사니까 맨 끝으로 오면 되죠. 바 플러스 목적어는 수로 앞에서 부사어로 쓰인다. 그래서 니 바窗户关了吗? 바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수로 플러스 기타 성분. 바자구의 형식에 맞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문법 주요 부분 봅시다. 바자구의 기타 성분으로 올 수 있는 거 보호, 동태조사 러, 동태조사 저, 목적어, 동사의 중첩 형식이죠. 바자구의 부사는 부정부사, 조동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는 전치사 앞에 놓인다. 다른 전치사, 빼자구도 마찬가지고, 피자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전치사들 앞에서 다 놓여요. 어떤 게 부정부사, 조동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는 바자구의 형태는 바 목적어, 동사, 기타 성분이 와줘야 한다. 자, 주요 단어 다시 봅시다. 관, 닫다, 끄다, 잠그다라는 뜻도 있고요.窗户, 창문이죠. 이번 시간의 주제는 완성태 러입니다. 단어 보죠. 라진, 가까이 끌어당기다죠. 위, 뭐뭐과 함께 라는 뜻으로 건과 같아요. 之间, 뭐뭐 지간, 사이죠. 距离, 거리, 간격을 얘기해요. 자, 문제 보십시다. 라진, 가까이 잡아당기다죠. 그 다음에 러고, 동태조사나 어기조사겠죠. 자, 여기 뭐 있어요? 더 있죠.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뒤에 명사 와줘야 하는데 핸드폰이에요? 거리예요? 예, 거리 있죠. 그러면은 두 개가 이어져서 주어가 되든지
아니면 목적어가 되겠죠. 봅시다. 라진러. 일반 목적어 못 오죠. 수식을 받는 목적어가 와야지 돼요. 완성태 조건이에요. 기타 성분이 와줘야 하는데 일반 목적, 단순 목적어는 못 온다. 수식을 받는 목적어가 와야 한다. 그럼 주어는 소지가 되겠죠. 소지 라진러 렌위 렌之间的 距离. 핸드폰은 휴대폰은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를 가까이 잡아당겨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문법 설명 보죠. 완성태 러예요. 동사 바로 뒤에서 쓰이죠. 동태조사라고 그러죠. 동작의 실현이나 완성을 나타냅니다. 형식은 주어 플러스 부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동사 플러스 러 플러스 기타 성분이죠. 동태조사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러 플러스 기타 성분이죠. 我给朋友写了 장신 목적어인데 뭐가 있어요? 단순 목적어가 아니라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목적어가 됐죠. 자, 동태조사 러와 어기조사 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동태조사 러는 위치가 동사 바로 뒤다. 어기조사 러는 위치가 문장 부호 바로 앞이다. 동태조사 러는 완성을 나타내고 어기조사 러는 출현을 나타내준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문제 봅시다. 더 있으니까 두 개 같이 묶어줘야죠. 그 다음에 동태조사로 쓰였고 라진러. 그러면은 공식에 맞죠. 단순 목적어가 아니라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목적어가 됐으니까 핸드폰은 사람과 사리의 거리를 가까이 잡아당겨 주었습니다. 거리의 간격을 가까이 하게 주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문법 정리합시다. 동태조사 러와 어기조사의 러의 구별은 위치, 하나는 동사 바로 뒤, 하나는 문장 부호 바로 앞. 뜻은 완성이나 실현, 여기는 출현이나 변화를 나타낸다. 완성태의 기본 형식은 주어, 동사, 러, 동태조사죠. 기타 성분이 온다. 기타 성분 중에 목적어는 단순 목적어가 아니라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주요 단어 다시 봅시다. 라진, 가까이 끌어당기다죠. 위, 뭐뭐과 함께란 꺼낼 뜻이고요. 즈지엔, 시간, 사이죠.距离, 거리, 간격이에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스더구입니다. 강조 구문이죠. 단어부터 살펴볼게요. 치우티엔, 가을이에요. 순즈, 아들의 아들, 손자를 얘기하는 거죠. 출생, 출생하다예요. 문제 보겠습니다. 去年秋天我孙子出生是的. 스더 구문, 강조 구문이죠. 스더 구문은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스더 구문 1번과 2번 뜻이 있는데 오늘은 1번만 갖고 얘기할게요. 시간, 장소, 방법, 목적 등을 강조해요. 즉 부서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가 이리로 가고 부서 시간, 장소, 방법, 목적이니까 시간이 요 사이에 부사로 쓰였으니까 요 사이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주어죠. 我孙子是去年秋天出生的. 즉 스더용법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발생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모를 때 쓰는 강조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발생한 시간을 강조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문법 내용 보죠. 동사 수로문의 일종으로 스더구는 주어 수로의 주성분은 스와 더 사이에 오는 주요 동사입니다. 문장의 초점은 이 동사가 표시하는 동작이 아니라 관계된 시간, 장소, 방식, 조건, 목적, 동작의 수혜자, 행위자 등입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발생한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더문은 일반적으로 이미 발생한 동작에 사용된다는 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부서, 수로 이렇게 된다. 이게 부서라는 거예요. 뭐가? 시간, 장소, 방식, 조건, 목적 등이 부서 형식으로 존재한다. 강조하는 부분이 스더문 중에 부서인 경우라는 거죠. 예문을 봅시다. 这本书是
2020년 写成的 시간이 강조되어 있죠. 他们是从南极回来的 장소가 강조되는 거예요. 小王是坐火车去的 방식이 강조되어 있는 거죠. 这个项目是在大家的热情支持下搞起来的. 이 항목은 모두의 뜨거운 지지 아래서 하게 된 것입니다. 조건을 강조한 거예요. 我就是为这件事来的. 목적을 강조한 거죠. 이런 식으로 수도용법은 이미 일어난 일에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이 넷 중에 하나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강조 구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문제 봅시다. 수도 구문은 부사를 강조한다. 여기서 부사는 취년 치우티엔밖에 없다. 그 다음 부사가 있으면 여기 수로가 동사 수로가 들어가 주겠죠. 我孙子是去年秋天出生的. 이게 정답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문법 정리 다시 합시다. 수도의 예문, 시간, 장소, 방식, 조건, 목적을 강조한다. 생긴 거는 이 부분을 강조한다는 거죠. 시간, 장소, 방식, 조건, 목적 등을 강조한다.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야.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미 발생한 동작에 얘기한다. 그런데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어떤 조건 하에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는 게 수도문이다. 주요 단어 봅시다. 치우티엔, 가을이죠. 순즈, 손자고요. 출생, 출생하다. 동사로 쓰였죠. 이번 시간에는 수도문, 강조 구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무엇을 강조해준다? 이미 일어난 일에 시간, 장소, 방법, 목적 등을 강조해준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비자구, 비교문의 비자구입니다. 단어 보죠. 다전 주사를 놓다죠. 비, 뭐뭐보다 비교문에 쓰이는 전치사죠. 야, 약이죠. 效果 효과예요. 이제 봅시다. 다전하오 비치야오. 비자구에서 비는 전치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온 거예요. 근데 어떤 목적어가 왔어요? 치야오, 부요의 목적어가 왔죠. 그러면 뒤에 수로가 와줘야죠. 그런데 어떤 수로가 왔냐면요. 이 문장은 비치야오하오 이렇게 수로가 온 게 아니라요. 效果好 SV가 수로로 쓰인 문장이 온 거예요. 비자구에서. 뭐가? 다전 주사 맞는 것은 약 먹는 것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비자구의 조금 특이한 형태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면 그냥 샤오고는 쓰지 마세요. 다전 밀치야오 주사 맞는 게 약 먹는 것보다 좋습니다. 이 정도만 쓰면 되지. 굳이 이상하게 샤오고 앞으로 하오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0점 처리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하오만 쓰면 된다. 모르면. 그런데 샤오고 하오 하나의 문장이 수로로 쓰인 특별한 비자구다라는 거예요. 자, 비자구의 특별한 문장이라고 그랬죠. A, B, B, A는 B보다 주술 사조가 왔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天气最热的时候 농촌은 비정리 도시보다 렌또 여기가 SV가 되어 있죠. 농촌이 도시보다 사람이 많습니다. 打针比吃药效果好 效果가 하오가 다시 V로 쓰인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다. 원래 빗자문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A, B, C, D이죠. A는 C보다 이만큼이 보호죠. D하다. 그래서 A는 C보다 형용사가 수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E가 수량보호예요. 수량보호는 구체적 차이를 나타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다 비웠다. 오수이 따가 수로죠. 그런데 얘가 뭐다? 구체적인 수량보호예요. 그런데 구체적이 아니라 약간 어렵다 이런 식으로 난이 수로고 이시에 이런 식으로도 보호를 써줄 수 있다는 거죠. 한이 더 파인 비잉이 A, B, C, D, E가 되죠. A는 C보다 중국어의 발음은 영어보다 약간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문제 봅시다.
비자문이니까 뒤에 비가 전치사니까 목적어가 와줘야 하고 수러가 와줘야 한다. 주사 맞는 것은 약 먹는 것보다 좋다. 근데 뭐가 좋다? 效果好 하나의 문장이 수러로운 거다.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다시 정리합시다. B자문에서 공식은 A, B, C, D이다. A는 C보다 이만큼 D하다. E는 수량보호로 구체적인 차이를 나타내 줄 수도 있다. 5살 많다. 이게 수량보호라는 얘기죠. 5살 많다. 약간 어렵다. 라고 쓸 수 있다. 안 써도 상관없어요. 다 비웠다. 그는 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한이더 파인 비 잉이 난 중국어의 발음 영어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차이를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 쓰인 거는 주술사조가 A, B, C, D를 대신해 준 거죠. 그래서 렌뚜어 이런 식으로 얘가 부의가 된 거다. 샤오거 하오 이런 식으로 부의가 된 특수한 비자구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면 좋고요. 그 다음에 주요 단어 봅시다. 다전 주사를 놓다. 비교문에 쓰이는 전치사죠. 약이고요. 샤오구어 효과. 이번 시간은 비자구의 특별한 용법, 수러 부분이 주어 플러스 수러되는 주술 수러문이 되었던 것을 배웠어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동사 쥐딩입니다. 주요 단어 보기로 하죠.城市, 도시죠. 수량, 양이에요. 쥐딩, 결정하다, 결심하다. 증자, 증가하다죠. 문제 보죠. 这个城市, 이 도시, 出租车的数量, 택시의 수량을 决定, 결정합니다. 증자, 증가하다. 그러면은 出租车的 수량은 증가의 목적어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택시의 수량을 증가합니다. 이 도시는 근데 택시의 수량을 증가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즉 VO가 다시 O로 쥐딩의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이 쥐딩이라는 동사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这个城市 쥐딩, 增加出租车的数量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쥐딩이란 동사가 가질 수 있는 목적어는요. 동목사주 목적어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增加 出租车的数量을 목적어로 가질 수도 있고요. 혹은 명사만을 목적어로 가질 수도 있어요. 예문을 보기로 해봅시다. 동목사조 목적어를 가질 경우에는요. 在决定진 多少后 얼마만큼 수비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장하얼러자 가격을 이야기하는 후에 我考虑再三 두세 번 고려했죠. 그리고 결정했어요. 决定 어떻게 报考 이슈의유에 의과대학의 시험을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등록하기로 원서 접수하는 거죠. 시험 본다고 등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决定은 명사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봅시다. 我们按照实际情况决定方案. 자, 방안이라는 명사 목적어를 가졌죠.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방안을 결정합니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봅시다. 存在决定意识. 존재는 의식을 결정합니다. 이런 것들이 명사 목적어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문제 봅시다. 이 도시는 증가하기로 뭘 증가해요? 목적어죠. 택시의 수량을 증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죄이라는 동사가 VO를 목적어로 가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사항 다시 정리하죠. 죄등은 명사 목적어를 가질 수도 있고 혹은 동사 플러스 목적어를 목적어로 가질 수도 있다. 이 문제는 동사 플러스 목적어를 목적어로 가진 거죠. 그래서 죄등이란 동사의 성질이 얘처럼 VO를 갖는 거니까 여러분들 일반 목적어, 명사 목적어를 갖는 건 여러분들도 아니까요. 일반적으로 다 그러잖아요. 근데 특성이 VO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주요 단어 봅시다. 城市 도시죠. 수량, 양, 决定 결정하다, 결심하다. 增加 증가하다죠.
이번 시간에는 동사 주의증이 갖는 목적어의 성질에 대해서 정리해봤어요. 주의증은 동사 플러스 목적어를 목적어로 가질 수도 있고 일반 목적어, 명사를 목적어로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문제 보기로 하죠. 非常大影响范围这场降水. 이제는 이성으로 읽어야지 돼요. 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수고들 하셨어요. 문제풀이를 위해서 오늘의 학습 포인트인 관형어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형어의 순서 일반 공식은요. 1번이 소유, 그 다음이 지시, 3번이 수량, 네 번째가 주술사조, 동사사조, 형용사사조, 접목사조, 대개 뒤에 덜을 쓰는 말뭉치가 온다는 거고요. 5번 다섯 번째로 수식관계의 형용사나 명사, 수식관계의 형용사, 명사 얘네들은 대부분 뒤에 덜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 순서를 소유, 지시, 수량, 덜을 쓰는 관형어, 덜을 쓰지 않는 관형어, 수식관계예요. 중심어 이걸 외우기가 복잡하시면은요. 我的这两本新买的英文词典 요 문장을 그냥 외워버리세요. 문장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외워보세요. 자, 我的는 소유죠. 这는 지시죠. 两本은 수사와 량사죠. 신마이다는 이렇게 쓰니까 동사사조인데 덜을 쓰는 관형어라고 보고요. ing원 수식해주는 형용사나 이건 명사죠.를 이 모든 것들이 뭐를 수식해준다? 중심어 츠디엔을 수식해준다. 이 중심어 츠디엔은 주어나 혹은 목적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주어로 쓰일 가능성이 많겠죠. 뒤에 또 뭐가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유, 지시, 수량, 덜을 쓰는 거, 덜을 안 쓰는 거 이렇게 외우든지 안 그러면 쉽게 我的这两本新买的英文词典 이 형식을 외워두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걸 추천드릴게요. 我的 소유, 这 지시, 수량사, 两本 더 들어가는 관형어 신마이더 수식관계의 형용사나 명사가 중심어 츠디엔을 소개시켜준다. 我的这两本新买的英文词典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단어 살펴봅시다. 새로 나온 단어들.影响, 삼성삼성이니까 이성삼성으로 읽죠. 영향을 주다 혹은 영향이죠. 范围, 범위. 장은 양사일 경우에 두 가지로 읽어요. 삼성일 때가 있고 이성일 때가 있어요. 일의 경과, 자연현상, 여기서는 짱수의 작년 현상이니까 이성으로 읽어주는 게 맞아요. 짱수의 강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알아듣기가 좀 힘들죠. 비 오는 강수량은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비 내림이라고 합시다. 사실 강수에는 눈과 안개, 우바, 서리 이런 거 다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알기 쉽게 비 내림 이런 식으로 줄여서 하기로 하죠. 자, 그럼 문제 봅시다. 늘 여러분들한테 주장하는 건 뭐예요? 더가 있으면 뒤에 중심어가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페이창이라는 거는 정도 부사가 있으면은 부사가 있으면 뒤에 수어가 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얘네 둘이 어울린다는 걸 눈치를 금방 채울 수 있을까요? 페이창따 뭐가 지시대명사 플러스 양사. 그렇죠? 2번 비내림의 의가 들어가죠. 영향 범위는 매우 큽니다. 这场降水的影响范围非常大. 이게 정답인 거예요.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영향 범위의 이번 강수는 이번 비내림은 매우 큽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강수가 큽니다가 아니라 범위가 큽니다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 这场 이성으로 읽으려겠죠. 这场涨水的影响范围非常大. 즉, 이 더 관형어의 순서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我的 소유격 这 지시 2번 수량사 新买的 더 붙는 관형어 수식을 나타내주는 형용사나 명사 관형어가 있어서 치디엔을 수식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알아둬야 할 부분은 관형어의 순서 하나의 문장을 외워버려라. 이게 이 문제를 푸는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수고들 하셨어요. 틀리지 말고, 다 틀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틀려도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안 틀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이라는 말이 있듯이 긴장하지 말고 좋은 성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힘내서 화이팅 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지금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는 기출문제가 또다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자, 문제부터 보시죠. 단어 봅시다. 工具书是 2번 现代汉语词典.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문제의 포인트는 시자구입니다. 시자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정의는 동사 시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이다. 기본 형식은 주어 플러스 시 플러스 목적어이다. 我是学生, 나는 학생이다 라고 하는 거죠. 부정 형식은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주어 플러스 부 플러스 시 플러스 목적어 我不是学生이에요. 그럼 시자구는 무슨 뜻을 나타내느냐? 시자구가 나타내는 뜻을 봅시다. 첫 번째는 동등이에요. 他是我们的老师. 자,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즉 양쪽이 똑같다예요. 바꿔봅시다. 我们的老师是他. 우리의 선생님은 그입니다. 말이 되죠? 두 번째는 특징이죠. 목적어가 주어의 부분 특징 혹은 어떤 방면에서 주어를 설명하거나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신발은 这种鞋是布的. 특징을 나타내는 거죠. 재질이나 뭐 설명이나 소개요. 이 신발은 천으로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귀속, 소속됨을 나타내는 거죠. 주어가 목적어의 일부분입니다. 我是 주어죠. 목적어는 얘죠. 베이징大学学生. 나는 북경대학의 학생입니다. 누가 더 커요? 목적어가 더 크죠. 주어는 목적어의 일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네 번째 거는 설명이나 해석을 나타내는 거예요. 숫자구가 나타내는 뜻. 네 번째, 설명이나 해석을 나타낸다. 이 경우에는 목적어가 이 부분이 뭐다? 동사사조, 형용사사조, 주술사조나 접목사조가 온다. 我来是 뒤가 동사사조, 형용사사조, 주술사조, 접목사조가 오는 거죠. 내가 온 것은 想了解一下情况,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세 단어를 알아봅시다. 工具书, 공구서란 말로 사전, 자전, 색인, 연표, 연강, 백과전서 따위의 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걸 찾는데 도움이 되는 서적을 工具书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现代, 현대죠. 다시 문제를 봅시다. 工具书, 공구서입니다. 즉 참고가 되는 도서입니다. 뭐가? 现代汉语词典, 현대하는 서적은 시가 수로죠. 공구서입니다. 어떤 공구서래요? 2번 工具书, 现代汉语词典是 2번 工具书. 어떻게 더 커요? 목적어가 더 크죠. 현대하는 사전은 공구서의 한 종입니다. 일종의 공구서입니다. 목적어가 더 크니까 귀속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보세요. 现代汉语词典是 2번 工具书. 현대 한어 사전은 한 종류의 공구서입니다. 공구서의 한 종류입니다.
동사 스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으로서 이 문제의 시작어의 의미는 귀속이다. 목적어의 일부임을 나타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문제의 정답은 现代汉语词典是 2번 공주수 이게 정답이고요. 여러분들 이 문제의 시작어의 의미는 귀속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의 문제를 보기로 하죠. 哥哥睡不着觉더兴奋.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문제 풀이를 위해 오늘의 학습 포인트 정태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태보의 의미는요,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렸었죠. 동작이나 행위에 대한 평가나 판단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또 하나 말씀드리죠. 동작이나 행위의 결과를 얘기한다. 행위에 대한 평가나 판단은요, 뒤에 형용사 사조가 주로 와요. 그래서 他唱得很优美 평가죠. 그녀는 노래를 우아하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부사나 조동사가 붙어가지고 他一定能骑得很快 그는 틀림없이 빨리 탈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서 판단을 나타내기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동작이나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요. 뒤에 주술사조나 여기서 형용사사조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형용사사조 중에서도 주로 형보사조가 많이 오죠. 형용사 뒤에 보어가 오는 경우 혹은 동사사조가 왔을 때 동작이나 행위의 결과를 나타낸다. 뭐냐? 大家都笑得肚子疼 모두 웃느라 배가 아팠습니다. 웃어서 배가 아픈 결과가 나온 거예요. 我们吃得많이急了 우리는 먹었는데 그 결과가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정태보의 의미로 동작이나 행위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세 단어들을 한번 봅시다. 睡不着觉 여기서는 결과보의 着예요. 이때 저라고 안 읽어요. 着 이루었다 못 이루었다 해서 睡不着 그러면은 가능보의 부정식이 되는 거죠. 睡觉라는 이합사 사이에 不着라고 해가지고 가능보의 부정식을 만들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한다. 兴奋 흥분하다, 감격하다, 감동하다죠. 다시 문제를 풀어보죠. 哥哥 주어죠. 자, 더가 왔어요. 앞이 뭐고 뒤가 뭔가, 뒤가 동사사조나 주술사조 혹은 형보사조가 온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兴奋的 이건 단순 동사잖아요. 그렇죠? 동사사조 睡不着觉 형은 흥분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동작의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오늘 기출문제의 정답은 哥哥兴奋的睡不着觉 형은 흥분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 더 정태보를 나타내는 조사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정태보의 의미는 동작의 행위나 결과를 나타내는 거다. 어떨 때? 뒤가 동사사조, 형보사조, 주술사조가 왔을 때 앞이 동사일 때는 결과를 나타내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뒤가 형용사일 때는 평가나 판단을 나타내는 데로 많이 쓰인다는 거죠. 정태보 오늘 또 하나의 뜻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문제 보기로 하죠. 好处抽烟对你没有一点儿 여러분들께서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수고하셨어요. 문제 풀이를 위해서 오늘의 학습 포인트 강조 구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조 구문에 리엔 생략 가능해요. 이 예또의 용법이 있어요. 통상 리엔을 생략하는데 이 예또의 뒤에는
부정형식 메이요, 즉 메이나 뿌가 온다는 거죠. 이때의 의미는 심지어는 최소의 수량인 1에도 못 미친다는 뜻으로 전혀 없음을 강조하게 돼요. 우리 예문 봅시다. 우즈리 방 안에는 리엔 이거렌 예메이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나 또를 썼죠. 저종 후이 이 회의 이런 회의에는 워이치의 메이 찬자 역시 부정형식 왔죠. 이예 메이가 쓰인 거죠. 나는 한 번도 참가 안 했습니다. 타이디얼리에 부하이파 그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我们在那儿一会儿也没闲着 우리는 그곳에서 조금도 한가롭게 있지 한가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으로 사용된 거예요. 자, 그럼 문제풀이를 위해서 우리 세 단어들 살펴봅시다. 하우추, 장점, 좋은 점, 초이엔 담배를 피다죠. 뚜이, 전치로서 뭐뭐를 향하여 뭐뭐에 대하여. 그러면 문제 보죠. 자, 여러분들은 상급이나 4급 기출문제풀이에서 뚜이,什么什么, 요 하우추를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써도 점수가 나와요. 초엔 뚜이니 담배를 피는 것은 당신에게 좋은 점이 없습니다. 초엔 뚜이니 메이어 조금도 좋은 점이 없습니다. 메이어 이데얼 하우추 이게 답이고요. 또 하나의 답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놔도 정답이 돼요. 초엔 뚜이니 이데얼 하우추 메이어 여기 사실은 또나 얘가 들어가주면 더 좋은데 지금 안 들어가 있지만은 이렇게도 답을 쓴다. HSK 본부에서는 이 답을 더 선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선호하건 말건 이렇게 써도 맞는 답이라는 거 초엔 뚜이니 메이어 이디얼 하우추 이것도 맞는 답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오늘의 기출문제의 정답은 초엔 뚜이니 이디얼 하우추 메이어 혹은 초엔 뚜이니 메이어 이디얼 하우추 두 가지 다 답이 되는 거죠. 강조구문으로서 이에 또 뒤에 부정형식 뿌나 메이가 오면 조금도 뭐뭐하지 않다를 강조하는 게 돼요. 먼저 오늘의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完全国家的这么做符合法律规定 한번 여러분들께서 직접 풀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 오늘의 학습 포인트 동사 주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 주어라는 거는요, 동사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반드시 평가나 판단을 나타내는 수어가 와 주어야 합니다. 동사 주어의 예문을 한번 보죠. 学习 동사죠. 그렇죠? 그런데 주어로 쓰여서 很重要 형용사 수어가 쓰였죠. 朗读是好方法是 판단을 나타내는 동사가 수어로 쓰인 거예요. 동사 주어가 쓰였을 때는 평가나 판단을 나타내는 수어가 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문제 세 단어를 보겠습니다. 完全 완전하다, 완전이죠. 这么 이러한, 이렇게 符合 부합하다, 法律 법률이죠. 规定 규정하다 혹은 규정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다시 문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더가 있으니까 명사성분 와줘야죠. 여기서 명사성분 뭐 있어요?法律规定밖에 없죠. 국가의 법률 규정에 어떻게 된다? 부합됩니다. 목적으로 갔죠. 부합이라는 동사는 부호라는 동사는 목적어 가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일단 符合国家的法律规定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이라는 건 부사로서 수로를 꾸며주는 거죠. 这么做 이렇게 하는 것은 동사사조 주어가 되는 거죠. 这么做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국가 법률 규정에 맞는 것입니다. 부합되는 것입니다. 这么做完全符合国家的法律规定. 이게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네, 오늘의 기출문제의 정답은 这么做完全符合国家的法律规定.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국가의 법률 규정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这么做 동사사조 주어가 된 거죠. 동사가 주어로 쓰일 경우에는 반드시 평가나 판단, 부합되다. 판단을 나타내는 거죠. 판단을 나타내는 수라가 와야 한다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这么做 동사 주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